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가 자기 손으로 자기 나라의 심장을 푹 찌르고 있는 광경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남의 나라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부 쿠데타가 터진 것도 아니거든요. 무려 14억 명의 운명을 쥐고 있는 최고 지도자가 자기 나라 돈줄을 고의로 박살내고 자기 목숨 지켜줄 최상의 호위무사들 목까지 직접 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는 그냥 흔한 경제 위기나 정치 스캔들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나라의 명분을 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자폭쇼에 가깝습니다. 대체 왜 뭘 위해서 이런 미친 짓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는 번쩍번쩍한 미래 도시 같지만 그 홀로그램 뒤에 숨겨진 공산당 수뇌부의 진짜 소름 돋는 국가 리셋 프로젝트. 지금부터 제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밖에서 중국을 볼 때 되게 화려한 모습만 보게 되잖아요. 인공지능이 쫙 깔려서 교통 제어하고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이런 첨단 기술들이 뿜어내는 아우라를 보면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죠. 그런데 이 화려한 홀로그램 플러그를 딱 뽑아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철저하게 숨겨져 있던 지옥도가 쫙 펼쳐집니다. 2020년에 최고위층 입에서 실수인지 뭔지 통제선 밖으로 수치 하나가 툭 튀어나왔거든요. 전 세계가 진짜 발칵 뒤집혔습니다. 14억 인구 중에 무려 6억 명의 한 달 수입이 고작 1,000위안 우리 돈으로 딱 17만 원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6,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배가 훨씬 넘는다는 소리잖아요. 게다가 나중에 베이징 사범대에서 이걸 더 치밀하게 파보니까 진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조차 못 만져보는 인구가 자그마치 9억 6천만 명이에요. 이 거대한 대륙의 절반 이상이 완전 찢어지게 가난한 빈곤의 사막에 갇혀 있다는 뜻이죠. 수억 명이 당장 밥줄이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국가에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들어간 곳은 사람 천이 일도 필요 없는 완벽한 무인 공장들이었어요. 불 켤 필요도 없어서 완전 암흑 속에서 24시간 내내 기계팔만 돌아가는 금속 요새들 말이죠. 선전이나 상하이 외곽 쪽에 가면 이런 게 쫙 깔려 있는데 여기엔 사람이 들어가서 일할 공간이 단 1제곱미터도 없습니다. 윗선에서는 이걸 신질 생산력이라는 되게 매끄러운 단어로 포장했는데요. 본질은 아주 뻔하죠. 사람 밥 먹고 사는 것보다 국가가 첨단 기술 독점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냉혹하게 선언한 거나 다름없어요. 중국 경제는 그냥 삐걱대는 수준이 아니에요. 나라 뼈대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거든요. 2021년에 헝다그룹이 4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못 갚고 터져버렸잖아요. 이게 그냥 큰 기업 하나 부도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척수가 딱 부러지는 소리였어요. 비구이 위한 왕커같이 짱짱하던 기둥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2026년 초 데이터에 따르면 신규 주택 가격은 수십 개월 연속 하락하며 역대 최악의 기록을 매달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그냥 흙이랑 콘크리트 비벼서 아파트 짓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나라 전체 부의 4분의 1을 떠받치는 엄청난 대륙판이었습니다. 철강 가전제품, 은행, 금융망까지 온갖 산업 생태계가 이 판 위에 올라타 있었단 말이죠. 게다가 중국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바쳐서 모은 재산의 70%가 바로 이 콘크리트 아파트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집 짓는 게 절반 넘게 증발하고 개발 투자도 10% 중반대로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 지갑이 통째로 불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무서우니까 역대 최대 규모인 수백조 위안을 은행 금고 깊숙한 곳에 꽁꽁 처박아 두고 숨만 쉬고 있는 거고요. 이 끔찍한 붕괴는 시장 경제가 굴러가다 자연스럽게 터진 실패가 절대 아닙니다. 중국 수뇌부가 직접 설계하고 폭파 버튼을 누른 발파 해체 작업이에요. 2020년에 이른바 세 가지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가혹하게 돈줄을 옥죄었을 때 윗선에서는 이미 건설사들 숨통이 끊어질 걸 100%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 욕망이 득실거리는 부동산 시장 자체를 이념적인 불순물로 본 거예요. 인민들이 빚더미에 깔려 비명을 지르든 말든 나라의 모든 돈줄을 억지로 비틀었습니다. 오직 무기 AI 반도체 같은 차가운 목표물에만 집중시키겠다고 아주 잔혹한 경제 학살극을 벌인 셈입니다. 수백만 가구가 이미 돈 다 냈는데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짓다만 유령 건물이 돼서 잡초만 무성합니다. 2026년 현재 중국 전역에 이런 미완공 아파트가 2천만 채가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산 가치는 반토막 났는데 대출금은 매달 꼬박꼬박 갚아야 하니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더 심각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인 LGFV 규모는 자그마치 70조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경단위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지방정부들은 그동안 땅을 팔아서 이 빚을 돌려막기 해왔는데
땅값이 떨어지니 이제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곳이 허다합니다. 산둥성이나 허난성 같은 곳에서는 경찰이나 청소부 월급이 몇 달째 밀리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길거리 가로등은 꺼지고 버스 노선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채우려는 지방 정부들의 기상천외한 수탈 방식은 더 소름 끼칩니다. 중국 전역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수만 대씩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심지어 도로 제한 속도를 터무니없이 낮춰서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죠. 벌금 수익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이른바 벌금 경제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식당들은 위생 상태가 조금만 불량해도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노점상들은 공안들에게 물건을 뺏기기 일쑤입니다. 인민들의 마지막 주머니 털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화이트 칼라들의 삶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 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받던 엘리트들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배달기사 숫자는 수천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석사 학위를 가진 고학력자들이 점심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은 이제 중국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대졸자가 1200만 명 넘게 쏟아져 나오면서 청년 실업률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가 완전히 부서진 것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화려한 백화점들은 파리만 날리고 있고 대신 저가 온라인 쇼핑몰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식을 끊고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저렴한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티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는 매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 아니라 인구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죠. 공산당은 이 공백을 오직 신기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전기차 산업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정부가 막대한 지원금을 뿌려대니까 너도 나도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줄이 마르고 내수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니까 이 거대한 시장이 완전 서로 살을 뜯어먹는 잔혹한 사륙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2026년 초 비아디가 가격을 또다시 대폭 인하하며 칼을 빼들자 나머지 기업들은 적자를 보면서도 차값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계의 이익률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시장에 굴러다니는 차 상당수가 팔면 팔수록 빚만 쌓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소문도 없이 공장 문의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제 몇 개 남짓한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공포 섞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1등 기업들조차 유럽과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면서 출구가 막혀버렸습니다. 재고는 쌓여가고 현금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한 거대한 투기판의 붕괴입니다.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감시체계는 더 악랄해졌습니다. 2026년 중국은 안면 인식 기술을 생활 전반에 도입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동선과 소비 패턴이 실시간으로 공산당 중앙 서버에 기록됩니다. 조금이라도 당의 지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사회 신용 점수가 깎여 기차표를 살 수도 없고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경제적 고통을 통제하기 위해 디지털 창살을 더 촘촘하게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민들은 이제 집 안에서도 말조심을 해야 하는 극도의 공포 사회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사라진 자리에 이념의 독버섯이 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잭마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가들은 이미 자취를 감췄거나 해외로 떠돌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그저 당의 입맛에 맞는 실적을 부풀리기에 급급합니다. 창의성은 질식했고 기업가 정신은 화석이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경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권력자가 설계한 국가 리셋 프로젝트의 참담한 결과물입니다. 중국은 이제 자국의 과잉 생산 물량을 전 세계로 밀어내며 타국의 산업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독소 수출입니다. 자국 내에서는 팔리지 않는 물건들을 국가 보조금을 받아 헐값에 해외로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중국산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중국의 고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의 심장은 멈췄고 사지는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장들은 가동을 멈추고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기업들은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좀비처럼 연명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부실 채권이 산더미처럼 불어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금을 인출하고 싶어도 계좌가 동결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허난성의 마을 은행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대도시의 대형 은행들조차 현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광둥성의 공업지대들은 유령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때 수만 명의 노동자가 붐비던 기숙사는 텅 비었고 주변 상권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밤이 되면 불 꺼진 공장 건물들만이 거대한 고철 덩어리처럼 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곳의 현재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비정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웃이 당에 비판적인 말을 하면 포상금을 받기 위해 고발합니다. 문화 대혁명의 망령이 다시금 대륙을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풍요가 사라진 자리를 증오와 감시가 채우고 있습니다. 부유층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탈출을 준비해왔습니다. 레온학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이제 중산층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정리해서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통제는 이를 막기 위해 외화 송금을 철저히 차단하고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남을 수도 없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결국 중국의 경제적 추락은 단순히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1인 독재 체제가 시장의 효율성을 압살하고 이념의 잣대로 경제를 난도질한 결과입니다. 역사는 이념이 빵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증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그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권력 공고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도끼가 이제 어디를 향해 폭발하게 될까요? 국민들 밥그릇까지 부숴가면서 키운 국방력은 제값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병력 200만 명에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핵무기와 항공모함까지 과시하는 붉은 군대 말입니다. 겉보기엔 진짜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실전 결과표를 보면 이거 참담한 걸 넘어서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방공 시스템이 실전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중국산 무기 신뢰도는 바닥으로 전락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내부의 썩은 냄새입니다. 화려한 열병식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창고에 진짜 연료 대신 맹물을 채워놓질 않나. 무기 업그레이드 하라고 준 돈은 장군들 뒷주머니로 다 쏙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미사일 뚜껑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발사 시험조차 실패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을 때 그 분노가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런 썩어빠진 조직이 세계에서 제일 험난하다는 대만 상륙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붉은 군대 수준으로는 완전 망상 중의 망상입니다. 칼을 뽑기도 전에 칼날이 다 삭아서 부서져 내린 상황이거든요. 이걸 제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시진핑 주석 본인이죠. 그래서 그가 꺼내든 카드는 수술이 아니라 무자비한 도축이었습니다. 2022년에 집권 연장 성공하자마자 로켓군 윗선들 다 날려버린 걸 시작으로 끝없는 피바람이 불었죠. 2026년 1월에는 시진핑이랑 평생 호영호재하던 군부 고위 인사들마저 숙청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앉힌 장군들 상당수 목을 쳤고 별단 계급 수백 명이 주도사에도 모르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전선 지휘할 사령관들이 다 감옥에 가 있거나 사라진 상태예요. 군사훈련 하나 시작하는 데만 보름 넘게 걸리는 마비 상태입니다. 절대 권력자가 자기 권력 지키겠다고 나라 지키는 방패를 자기 손으로 박살내는 길을 택한 겁니다. 군대 내부는 이제 공포 그 자체입니다. 밥 먹다가도 옆자리 동료가 끌려가고 자고 일어나면 상관이 바뀌어 있습니다. 장성급 인사가 하도 자주 바뀌니까 부대원들이 자기 지휘관 얼굴도 제대로 모를 지경이에요. 항공모함 건조 과정에서 엄청난 비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이 좋아 부패 척결이지 사실상 자기 눈 밖에 난 놈들 싹 다 정리하는 피해 숙청입니다.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충성 맹세문 오우는 기계들만 남았으니 이게 군대입니까? 아니면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까? 이런 마비 상태는 실전 능력의 완전한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초 서해 인근에서 진행된 기습 상륙 훈련 결과를 보면 기가 찹니다. 장비들은 엔진 고장으로 멈춰섰고 통신은 먹통이 되어서 아군끼리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 보고를 받고 지휘관들을 즉각 해임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장비 유지 보수에 쓰여야 할 예산이 윗선의 뒷주머니로 사라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제일 간절하게 원했던 세계 1위의 꿈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곧 미국 잡아먹는다는 장밋빛 리포트가 전 세계를 덮었잖아요. 2021년에는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의 77%까지 쫓아가서 진짜 턱밑까지 칼을 들이밀었거든요.
다들 곧 추월의 순간이 오겠네 하면서 샴페인 터트리기 직전이었죠. 하지만 현재 성적표를 까보니까 판이 잔혹하게 뒤집혔습니다. 중국은 19조 달러대에 묶여서 꺽꺽대는데 미국은 30조 달러를 뚫고 우주로 솟구쳐버렸어요. 77%까지 좁혀졌던 격차가 단 몇 년 만에 60% 초반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향후 전망은 더 절망적이에요. 두 나라 격차가 자그마치 10조 달러 이상 벌어졌습니다. 10조 달러면요, 우리나라 전체가 1년 내내 벌어들이는 불을 무려 6번이나 쏟아부어야 겨우 채울 수 있는 아주 까마득한 심연이거든요. 이제 추월은커녕 뒤로 미끄러지는 속도가 통제불능입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하죠.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부동산 박살낸 대가로 내수시장은 심장마비 왔죠.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숨막히는 기술 봉쇄망이 첨단 산업 산소호흡기 떼버렸죠. 거기다 인구마저 꺾이기 시작하면서 일할 사람은 없고 노인들만 가득한 거대한 요양원이 돼가고 있잖아요. 정부가 어떻게든 숫자 끼워 맞춰서 성장 환상을 억지로 유지하곤 있는데 그 속을 보면 쓸데없는 인프라 중복 투자에다가 피 튀기는 출혈 수출로 채워진 썩은 고름에 불과합니다. 심장 멈춘 환자한테 억지로 전기 충격 줘서 근육 떨게 만드는 것, 딱 그게 중국 경제의 처참한 민낯입니다. 미국은 인공지능 혁명의 파도를 타고 저 멀리 달아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첨단 칩 하나 구하지 못해서 중고 시장을 뒤지고 다니는 처지입니다. 기술의 격차는 이제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극복 불가능한 세대의 격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AI 기술도 핵심 칩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구닥다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자립갱생으로 돌파하겠다고 호령하지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기초 과학이 무너진 상태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기술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여기에 더해 외교적 고립은 중국의 목을 더 조여옵니다. 1대1로 돈을 뿌리며 친구를 만들려 했지만 이제 그 나라들은 부채의 늪에 빠져 중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럽조차 중국의 덤핑에 관세 장벽을 높이 쌓고 있죠. 친구는 사라지고 적들만 사방에 가득합니다. 이제 중국은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군대는 마비되었으며 외교는 파탄났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포정치로 입을 막아보려 하지만 굶주린 배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미래가 없는 제국은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숙청의 칼날은 이제 기술 관료들에게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중국의 핵심 기술 인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똑똑한 인재들은 이제 중국을 떠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탱하던 지성의 기둥마저 스스로 뽑아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양산 기술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공산당 간부들과 연결된 회사들이 보조금만 챙겨서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전제품 칩을 떼어다가 첨단 칩이라고 속여서 납품하다 걸리는 황당한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이것이 자립갱생을 외치는 중국 기술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덩치가 무너질 때 그 파편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날아오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파편을 피해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부의 붕괴와 경제적 추락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비뚤어진 권력욕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자국의 인재들을 가두고 자국의 기업들을 죽이고 자국의 군대를 마비시킨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10조 달러라는 격차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간극은 더 벌어질 것이고 중국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거대한 침몰선에서 탈출하여 튼튼한 구명보트로 갈아타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제국의 심장에 박힌 칼날이 더 깊숙이 파고드는 지금 공포에 질린 도망자가 아니라 냉정하게 판을 새로 짜고 있는 승부사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자폭의 길을 걷는 동안 전 세계 공급망의 지도는 이미 빛의 속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때 모든 길은 베이징으로 통한다고 했지만 이제 모든 공장은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멕시코 등으로 빠르게 흩어지고 있습니다. 독이 든 성배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얻은 초격차의 기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장이 이사가는 수준이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게 지금 이 순간은 단군 이래 가장 거대한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숨도 못 쉬던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기술 격차와 신뢰라는 무기를 들고 다시 전면에 당당히 나서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아수라장에서 피어난 황금빛 매수 신호를 포착하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적들이 스스로 무너질 때 그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다음 시대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혼돈은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대탈출은 이미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고, 갈 곳 잃은 자금들은 결국 기술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한국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장막 뒤의 괴물을 이겨내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 내부의 지표가 무너질 때마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매수 버튼이 켜지고 있는 셈입니다. 인민들의 고혈로 쌓아 올린 가짜 성장이 무너진 자리에 진짜 실력을 갖춘 기업들의 가치가 다시 빛을 발할 시간입니다. 특히 인도 시장의 급성장은 중국을 대신할 세계의 공장으로서 우리 기업들에게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